뭘 하면 될까?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아기를 바랬을 땐 아기가 안 들어왔었대. 네. 근데 안 바라고 생각을 못 할 땐 애가 들어왔네? 점을 치는데 갈 때마다 오지 말라 하거나 아니면 저보고 신가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응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. 갑자기 제 복장이 조금 겨울 같아졌죠? 갑자기 겨울 날씨가 돼서 겨울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. 저도. 아무튼 여기 오늘은 파주 운정에 왔는데 정확한 사연은 제가 올라가서 한번 뵈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참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묘한 기운이 묘한 기분이었어요. 오면서 일반적인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딱 막 저번에 부산처럼 대놓고 막 멀미를 한다거나 울렁거린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괜찮은 느낌? 문제가 속 사정들이 있는 것 같은?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속을 조금 자세히 봐줘야 되는 집인 것 같아요. 덕분TV 구독,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? 덕분TV 좋아요. 네, 좋아요. 가볼까요, 선생님? 가봅시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. 근데 오늘 여기에 딱 들어왔는데 사실 백호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집 기운 느끼는 것도 조금 어수선하긴 했거든요. 사실 애기선녀와 간다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. 그냥 처음 찍는 것 같은 느낌? 그냥 머리가 조금 새하얘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. 집이 너무 하얘서 그럴까요? 아니요. 내가 뭘 하러 왔지? 그냥 그런 게 조금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 있을 때 저도 그런 증상들을 좀 느낄 때가 있긴 한데 네. 사실 이제 서현 씨가 내년에 이제 아기 엄마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딱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라면 내년에 출산 준비를 하시니까 그걸로 전념하시고 진짜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속사정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작년 올해부터.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내가 뭘 해야 될까?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건드리고 지금 도대체 어떻게 상황을 바꿔 나가야 될까? 이러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순간 제 본분을 까마득히 잊고 여기 앉았는데 뭘 하면 될까?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그러한 느낌이 조금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 정도로 복잡함을 느낄 때는 많이 복잡함을 느끼실 거예요. 제가 우리 백호하고 예비 아기 아빠와 아기 엄마 이 가족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참 대단하시네요. 대단하십니다. 어려운 분들을 잘 뽑으셔요. 항상. 아저씨는 이 집이 멀쩡해 보여요? 근데 이 집 모양하고 아줌마네 집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. 이 집도 멀쩡해 보이고 문제될 거가 없잖아요. 근데 군데군데 지금 되게 어수선하거든요.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서로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것도 있고 각자 위치가 조금 다 뒤죽박죽이야. 아줌마는 작년부터 어떻게 견뎠네 그래도? 많이 울었어요 조금. 왜냐면 이 아줌마 눈물도 많아요. 원래 여기 하얀 집에 있다가 아줌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은지 알아요? 아줌마도 이 집 들어왔을 때 처음엔 좋게만 생각하고 들어왔어. 이 집 보금자리라고 이 아줌마가 얼마나 좋은 마음 먹고 들어왔는지 알아요? 근데 들어와 보니까 싱숭생숭한 일도 많이 태어나지. 그리고 아줌마는 아기를 바랬을 땐 아기가 안 들어왔었대. 네. 근데 안 바라고 생각을 못 할 땐 애가 들어왔네?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애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뭐하지. 근데 애가 있어서 아줌마 이 정도로 버틴 줄 알아요. 사실 애기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수도 있어요. 못 버텼어. 아줌마도 아저씨랑 엄청 더 지지고 볶았어야 되고 가족들끼리도 더 난리가 났어야 되는 거예요. 시기가 조금 안 맞았던 거야. 이 아줌마는 아기를 원래 좀 빨리 갖고 싶어 했었어. 네, 신혼 초부터 조금 노력을 했어요. 그때 안 들어오고 지금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아줌마한테는 오히려 더 다행인 거예요. 아줌마 이 집 더 있을 거예요? 한 5년, 10년은 애기 다 클 때까지. 내년까지는 조금 집이 어수선하긴 하거든요. 네. 아줌마네 집안의 상황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어. 이 집을 봐도 신경 쓸 부분이 많고 아저씨네 집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고 지금은 주변이 조금 어수선한데 이것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을 거란 소리야. 사실 저희 부모님이
올해 초에 이혼을 하셨어요. 응.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울증 상담도 받았었거든요. 그 내가 아까 말했잖아. 내 말 아까 못 알아듣는 거야. 정신 나가면 하얀 집에 가. 이 집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이 집이 물난리가 안 났으면은 불이 났을 거라 하더라고요. 전기를 뜯어보니까 합선이 돼가지고. 그래 집이 어수선한 게 조금 더 갈 거라는 건 손을 대야 될 게 조금 더 생길 거예요. 그리고 아줌마네 집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어. 옛날부터 그랬어. 시기가 아줌마 계획, 생각이랑 다른 것뿐이지 나쁠 건 없어. 아줌마가 바랄 때 애가 안 들어왔던 것뿐이지 오히려 제일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에요. 아줌마한테는. 아줌마네 엄마도 왜 그 정도로 버티고 있는지 알아요?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 이미. 그냥 아줌마가 충격을 받은 거고.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지들이 생각한 것만 보고 그 생각이랑 다르게 결과가 나오면 미쳐요. 근데 미칠 게 없어. 원래부터 그랬던 상황이었어. 근데 아줌마네 아저씨가 남자들 되게 많이 있는데 이때. 네, 근데 그래서 성깔이 조금 호락호락하지 않은 건 있어요. 근데 그 아저씨는 직권 잘 챙겨요. 맞아요.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딱 꺼. 근데 화나면 무서워. 엄청 불같이 진짜 무서워. 네. 그렇게 화내는 거 아니고서는 신경을 아예 안 쓰고.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아줌마랑 아줌마 가족을 지키자고 하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지 지 막 멋대로 나가서 고집 부리는 사람은 아니야. 맞아요. 얼마나 짠돌인지 알아요? 자기가 예민해지고 깐깐해지는 걸 아니까 거기에서 돈 쓰고 오히려 하고 싶은 거 풀고 일 더 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. 저 반대로 제가 돈을 좀 흥청망청 쓰는 편이라 돈을 모으고 싶은데 돈을 못 모아요. 아저씨한테 많이 쓴다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. 아저씨는 야물딱지게 쓸 때 쓰는 거예요. 제가 저 1년에 딱 한 번씩 이제 이런 선녀님 계신 곳 가가지고 점을 치는데 갈 때마다 오지 말라 하거나 아니면 저보고 신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다른 데보다 싸게 해줄 테니까 저보고 신을 받으라고. 근데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말을 하시는 게 할머니부터 이제 자기까지 이제 비슷한 느낌은 들었다. 근데 너까지는 내려올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내가 진짜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?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오자마자 아줌마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말을 했을 거고 아줌마네 집안이 너무 모시게 한 건 맞아. 왜냐하면 아빠 쪽 조상도 너무 많지 엄마 쪽도 너무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 조상 막 엉키고 설킨 게 너무 모시게 하다고. 그 집안이 되게 어수선하고 조상도 너무 많고 이렇게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신가물이다 뭐다 이런 소리 잘 들어요. 근데 어수선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아줌마는 그렇게 갈 사람은 아니에요. 다행이다. 전 진짜로 제가 받아야 되는 줄 알고.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. 우리도 가족사가 복잡한데 그럼 저도 신가물인가요? 그 집안의 내력도 봐야 되지만 조상도 봐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도 봐줘야 되는 거고 꼭 조상이 많다고 해서 신가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저도 좀 신중한데 기운이 있는 건 맞아요, 서연 씨는. 그래서 우울증 그리고 때로는 또 조울증처럼 기복이 또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신랑분은 잘 만난 게 중간을 해줄 수 있어요. 서연 씨처럼 잔 기복은 없어요. 맞아요. 대신 근데 신랑이 높게 치고 신랑이 화를 내면 그때 서연 씨가 꺾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신랑이 조금 나을 수 있는 거예요. 왜냐면 신랑의 성격을 아니까 본인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서연 씨는 문제가 뭐냐면 남을 배려한답시고 얘기는 안 해요. 맞아요.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히스테리예요. 근데 이렇게 기운이 있는 건 맞아요. 그래서 때로는 직감도 있고 예민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좀 힘이 들 수 있어요.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머님이 기운이 좀 더 있는 건 맞아요. 본인보다. 근데 이제 그런 기운의 여파가 아무래도 내 자식이고 나의 핏줄이고 하다 보니까 영향이 오는 건데 참 제가 여러분한테 되물어보고 싶은 거는 내가 신가물인가요를 고민을 하시면서 빌고 살란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요. 이해가 가시죠? 네. 그래서 어머님이 나름대로 좀 빌어준다거나 안정을 취해줬으면 서연 씨가 훨씬 더 좀 안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흘리셨으면
참 좋겠어요. 그래서 왜냐 어머님이 결혼을 여러 번 한 거기 때문에 어머님 스스로가 빌어주는 게 서현 씨한테 많이 가요. 근데 이제 좀 별개가 되는 건 뭐냐면 본인도 결혼을 했고 네. 그러기 때문에 본인 아이와 본인을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건 맞아요. 네. 내 불안정한 기운을 좀 안정을 시켜준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궁금한 게 저는 어디 가면 엄마 곁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기서 꼭대기 집이 저희 엄마 댁이에요. 전 진짜 엄마 곁에 떨어지면 안 되나? 좀 멀리 떨어지고 싶은데. 본인은 네. 줏대가 있는 듯해도 본인이 엄마 곁을 스스로 안 떠난 것도 있어요.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 네. 라는 마음이 본인을 여태 잡고 있었던 거지 네. 그 엄마랑 꼭 붙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서현 씨는 누군가한테 좀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좀 큰 사람이에요. 네. 그렇다고 가까이 살아야 된다고 너 몇십 미터 반경으로만 있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너무 연연하진 마세요. 사실 또 이것도 다른 분이 오래 쳐주신 건데 애기가 자꾸 미끄러진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불안했거든요, 사실. 서윤 씨, 네. 제가 따끔하게 혼낼 건 혼낼게요. 본인한테. 네. 만약에 저한테 점을 보러 왔어도 네. 점 보러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본인은 들어야 되는 말을 너무 안 듣고 네.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너무 귀담아 들어요.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말 한마디가 뇌리에 오래 있는다? 그러면 그거 하나에 시달리는 거예요, 계속. 그렇게 내가 가뜩이나 예민한 사람이 그런 말 한마디에 내가 좌지우지 될 게 많으면 그런 사람은 안 보러 와야죠. 야, 너 나가다가 뒤지겠다. 이러면 이제 잠 못 자는 거야. 나 언제 나가서 죽을까? 안 생겨도 되는 부분을 나 혼자 일으키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. 네. 저는 그런 뜻에서 본인 같은 성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으시면 전 보러 오지 마세요 할 것 같아요. 솔직한 심정에서. 그냥 딱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24주가 된 아이한테 계속 그 마음과 말 한마디를 계속 그렇게 하면 사실 좋을 것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? 네. 근데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그렇게 됐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. 이거는 점을 치는 게 아니고 네. 일반적으로 내 자식이면 나를 닮든 신랑을 닮든 누구 하나의 기운이 닮게 돼 있어요. 본인은 예민하지 않아요? 본인 닮아서 예민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한테 안 좋지 않을까요?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빌고 네. 마음을 조금 잡고 이게 본인과 아이 가정에 훨씬 더 도움이 클 거예요. 네. 예전에 저한테 그런 분이 계세요. 이게 너무 과하게 막 몰입을 하시다 보니까 반찬 뭐 먹을 거요? 막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. 근데 또 큰 문제에서는 물어보진 않아요. 이해가 가세요? 네.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어느 정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너무 기복이 심하면 본인이 괴로워요. 네. 그러니까 그 중심을 조금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, 정말. 네. 그런 의미에서 점을 많이 보러 다니는 걸 권해주고 싶지 않습니다, 저는. 그래서 내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마음일 때는 신년 운세고 뭐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, 솔직히. 혹시 근데 고민하셨을 때 날짜를 잡으려고 했었어요? 토마토 보이면은 바로 갈라 그랬어요. 그 군 날짜, 신군 날짜 잡고 없는 사람들 있거든요. 그 행위를 안 해도 뒤집는 거예요. 왜냐면 조상들, 귀신들은 날 잡으면 다 일어나요. 그러니까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. 참, 오늘 저 때문에 돈 번 줄 아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떤 의미로는 조금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누구든 종교고 진리고 율법이고 뭐 그걸 다 배제하고 나만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그때 가서 종교가 들리는 거고 다른 사람의 신념이 들리는 거고 생각이 들린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침 이제 서현 씨가 임산부이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임신했을 때 점 보러 오면 안 되나요? 그리고 이제 또 예약을 잡으시고 죄송합니다. 저 아기가 생겨서 다음에 갈게요.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일반적인 문제나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어떤 일일 때는 문제가 되냐면 집안에 상이 났거나 네. 그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면 당연히 아이한테는 좋지 못한 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
굳이 이제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 조금 피해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는 싶은데 좀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크게 뭐 안 좋아지고 뭐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가고 이런 건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놀랬어요. 많이. 제가 제 마음이 어수선한 것도 다 알아주시고 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다 알아주시니까 너무 신기했고 그냥 오늘 조언해주신 것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오히려 귀한 타이밍에 들어온 네. 값지고 진짜 본인한테 복덩어리는 네. 본인이 복덩어리를 복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을 받아들여야 네. 정말 복덩어리가 될 거예요. 네. 순산하시길 바래요.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또 고맙고요. 너 되게 늠름하다. 너 아까 엄청 짖더니 안녕 할 수 있겠어? 안녕. 안녕. 미안해. 이런 게 약간 개당황 아닙니까?